네, 저는 지금 GMC 시에라를 타고 있습니다. GMC 시에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GMC에서 만든 픽업 트럭입니다. GMC에서 만든 픽업 트럭을 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자동차가 어떤 이런 주행 성능보다는 저는 이 자동차의 배드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서 배드라고 한다면 이 트럭의 적재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자동차는 주행 성능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배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리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차크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잠깐 차크닉 영상을 보고 오실까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시에라의 배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칸 부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걸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에라는 카고 램프라는 걸 켤 수 있는데, 저 위에도 램프가 나오고 여기도 램프가 나오고 이 밑에 스텝 쪽에도 램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텝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발판이에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나들기도 굉장히 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불을 켜놨으니까 이렇게 어두운 곳에 와서도 얼마든지 차크닉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견인 용도 외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펼쳐놓고 놀고 뭔가 펼쳐놓고 먹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배드를 보자마자 이 배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 배드는 뭔가 닿지 않는 공간, 뭔가 꼭 필요는 없지만 이 공간에 있으면 내 꿈을 펼쳐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공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펼쳐놓고 차크닉 같은 걸 즐기고 있는데, 사실 일반 자동차에서는 이런 감성을 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 시에라를 타는 가치, 그리고 시에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차가 주행 성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주행 성능도 정말 괜찮아요. 트럭인 걸 감안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트럭인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동차가 무게가 좀 무거운 자동차예요. 무게가 좀 무거운 자동차다 보니까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한계 속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굽이굽이 산길을 지나갈 때는 약간은 조금 차가 무겁고 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길을 지나갈 때는 좀 주행 성능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고속도로를 쭉 크루징하는 상황에서는 이 자동차만큼의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차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동차는 6.1L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시내 주행을 하거나 산길 주행을 한다면 8기통을 모두 가동해서 연비가 좀 안 좋겠지만, 이런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2기통부터 8기통까지 이렇게 조절하면서 운전하는 기능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 이 큰 2.6통의 공차 중량과 이 8기통 엔진을 가지고도 연비를 10에서 11 정도는 뽑아낼 수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무게로 뭔가 도로를 꾹 누르가는 느낌들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장거리 주행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ADAS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지금도 ADAS를 맞추면 딱 가다서다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앞차의 강력을 따라서 주행하는 거는 훌륭하게 잘 되는데, 이 차 역시도 차로 주강 유지는 빠져 있어요. 물론 차선 이탈 방지에 있어서 차선 안에서 차선을 벗어나려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쳐서 넣어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차로 중앙을 따라가는 기능이 없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자동차가 사실 장거리 주행, 고속도로 주행에 특화된 자동차인데 ADAS 성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ADAS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가 슈퍼크루즈가 되기 때문에 꽤 괜찮은 ADAS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그 슈퍼크루즈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빠져서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쉐보레에서 관리하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쉐보레, GMC, 캐딜락, 이 세 가지 브랜드들이 GM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가 팔리는 양이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GMC도 꽤 팔리고, 그리고 쉐보레에서는 콜로라도도 팔리고 트래버스도 팔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는 사실 슈퍼크루즈가 없다고 해서 차로 주강 유지가 빠지는 거를 이해해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쉐보레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신경을 쓴다면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차로 주강 유지를 좀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차선 이탈 방지가 있으면 차로 주강 유지 자체는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쉐보레는 정말 우리나라에 좀 적극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있다면 내비게이션 없이도 차로 중앙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좀 내놔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의 가격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거의 1억입니다. 이 자동차 급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런 급을 떠나서 1억이라는 가격을 주고 픽업 트럭을 산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진입장벽이 아직까지는 좀 높은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억이 굉장히 가성비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는 배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입니다. 레저를 그렇게 크게 즐기지 않고 그냥 저냥 다니는 사람들, 가끔씩 피크닉, 캠핑 정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그 배드가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게 매력적이라고 느끼겠지만, 정말 아웃도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동차가 가성비처럼 느껴질 부분이 배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동차의 견인 능력이죠. 이 자동차의 견인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이런 것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바로 견인을 하시는 분들, 정말 견인이 필요한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상 스키라든지 아니면 카라반, 보트, 요트 이런 걸 타시는 분들이 견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레저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자동차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견인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최고의 SUV라고 한다면 팰리세이드, GV80들의 견인 장치가 이 자동차에 비교하면 엄청 낮은 한계 무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시에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견인 모드도 제공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중에 견인 모드라는 걸 지원해서 견인을 할 때도 차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카라반을 끌고 다니면 뒤쪽 카라반으로 전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그리고 브레이크 등,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을 위해서 뒤쪽으로 전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장치들까지도 이 자동차에서는 브라켓들이 다 기본적으로 뒤쪽 번호판 옆으로 달려 있어서 그냥 그쪽을 열고 소켓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자동차만 구입하면 추가적으로 구입할 필요 없이 뒤쪽에 트레일러를 바로 연결해서 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레저 활동을 위해서 1억짜리 차를 산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견인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X5로 산다 해도 그 자동차가 견인을 위한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견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자동차가 정말 가성비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가성비는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해하기 좋은 가성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대형급의 카라반, 그리고 대형급의 트레일러들을 견인하고 다니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이거보다 돈을 더 주고라도 살 수 있는 자동차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수입으로 가면 좀 있겠지만 직수입을 제외하고는 이 자동차를 이길 만한 견인차 중에 그런 가성비가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견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의 가성비가 굉장히 이해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에 비하면 편의상의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세심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긴 해요. 실제로 이 자동차에는 오토홀드도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두 가지의 큰 매력들이 있죠. 바로 베드 사이즈랑 이 짐칸의 사이즈랑 견인 능력,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1억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떨어지는 가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에 세우면 이런 느낌입니다. 주차칸 자체는 사실 공간이 좀 여유로워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남죠. 그러니까 폭은 제 개인적으로는 광폭 주차칸이 적용된 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차칸이 광폭이에요. 그래서 광폭 주차칸이 적용되어 있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좀 남는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쪽이 주차칸이 물론 이쪽을 기둥 쪽으로 좀 바싹 붙여야 되고 주차칸이 여기서 끝나긴 합니다. 기둥 쪽으로 여유 공간이 좀 더 있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좀 바짝 붙여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공간들만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라고 한다면 길이에요. 네, 이쪽 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좀 길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길이가 좀 짧은 칸을 세운다 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가 좀 튀어나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다른 자동차,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쏙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자동차는 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길이나 폭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주차해서 아파트에 그렇게 적합한 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교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파트에 그렇게 적합한 자동차는 아니지만 이런 주차칸들이 있다면 아파트에서 그렇게까지 타기 힘든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